일단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JP 모건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네. 반도체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갔다. 한 20% 조정받을 거로 한 30% 40% 조정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만 과매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그다음에 일본의 키옥시아도 과매도 구간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나마 마이크론이 한 32% 마이너스에서 돌렸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빠졌으니까 한 35% 정도까지 빠졌다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고, 키옥시아가 지금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53%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40% 정도에서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 섹터가 보통 40~40%의 조정을 받고 이제 받았다라는 거는 이익이 훼손된 건 아닌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의 보고서들 이제 해외 보고서들 보면 목표 주가 뭐 $1,65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FCF라고 하죠. 프리캐시 플로우가 네. 워낙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 마이크론이 배당을 더 늘릴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무르익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걸 공식을 대입해보면 우리나라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29일, 30일 이제 양일간 인스, 삼성전자 인스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발표될 알파벳과 테슬라의 이제 뭐 캐펙스 투자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다 그 다음 주 또 주말 가면 우리 삼성전자 인스 실적 발표할 무렵에 또 줄줄이 나오죠.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나옵니다. 그럼 주요 빅테크들이 한 5개 업체,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뭐 IBM도 중간에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공포,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때도 급격하게 좋아졌다가 주문 취소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어차피 가격 떨어지는 거 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자꾸 들리고, 또 유튜브 상에도 보면 자꾸 빠진다, 뭐 안 좋다, 뭐 조정이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되게 안 좋아지고 있죠. 물론 그분들의 의견들을 자세히 보면 이제 썸네일이 강해서 그렇지 맞아요. 조정 받고 다시 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헤드라인과 썸네일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주려면 결국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좀 큰 자금들이 좀 들어와서 이제 그들은 어차피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쪽이기 때문에 밸류가 많이 빠져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시장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 PER이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5.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거의 이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진 건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평균 10배였다고 치면 거의 45%가 빠진 상황이잖아요, 지수가. 예,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게 당연한 거죠. 오늘도 수출 데이터 발표된 거 보면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은 또 역대 또 최대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자리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직도 시장은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오늘 개인들의 반응을 보면 어제 막 너무 빠지고 하니까 오늘 반등 나오니까 그냥 또 파는, 지금 초보분들이 나 본전만 되면 팔고 나갈 거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번 주 다음 주는 바닥을 좀 잘 다져서 반등이 뭐 V자 반등을 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씩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빌미가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에는 생각보다 좀 좋은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썸머랠리라는 그 단어가 저까지 좀 설레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8월 달에 썸머랠리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기업이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라는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따른 이제는 정말 글로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체질적인 변화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자금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글로벌리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미국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새벽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됐었어요. 우리가 빠지면 미국도 빠지고 미국이 빠지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빠지고 예전에 우리만 봤기 때문에 네. 그들은 신경 안 쓰고 본인들의 길을 갔는데 자꾸 우리를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최근 요번 한 달에 약간 좀 과매도가 나온 거는 서로 눈치 보다가 덮한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잖아?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겠죠. 항상 주식시장이 보면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입니다. 막 좋을 때는 너무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모든 분들이 제가 괜찮습니다. 좀 참으십시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욕해요. 야, 너 지난주에도 그 얘기한 거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4주 내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주 내가 최근 한 2주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조정 받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이 정도 조정 받다 가겠지. 다들 그런 생각이셨는데 3주, 4주 차 때도 낙폭이 더 커지면서 이번에 5주 차 어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빠지니까. 근데 이번 주는 좀 좋은 양봉을 만들어내면 다음 주에도 또 조금 이제 뭐 아주 큰 양봉이 아니더라도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한 7,000선 부근 7,050포인트까지만 좀 반등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한 8,000선을 좀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여러 조건 중에 뭐 주주환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구심도 좀 해소가 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지금 뭐 키미 K3 뭐 이거 관련돼서도 분석이 결국엔 그럼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네. 걔네가 다운될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거는 그 메모리가 부족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갖다 쓰려고 하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그걸 돌리려면 엄청난 기본 용량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추가 수요가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소식으로 보면은 삼성 SDS에서 M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좀 추론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GPU 플러스 MPU도 지금 같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또 그럼 어디서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MPU는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의 심리만 이미 뭐 꼭대기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으로 시작했던 게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저는 잘 버티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 과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과하게 짧은 시간 동안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마음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1, 2주 상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정들,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미뤄보면 물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 보다는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내가 일단 비중을 좀 줄여두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늘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 지금 팔아서 더 빠지길 바라면 지금 팔았는데 더 빠진다. 그럼 시장 무너지는 거죠. 시장이 무너진 거다. 네. 여기서 더 빠지면 투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으로 이제 20주선을 이탈을 했고요.
121선에는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어제 좀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121선을 잘 지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마지노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팔고 내가 더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거는 과연 손이 나갈까요? 네, 저는 그거에 의문점이 좀 있고 그런 트레이딩의 시기는 좀 지났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조금씩이라도 담으셔서 단가를 좀 낮추셔야죠. 특히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저 36만 원, 35만 원대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조금 사셨는데 확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현금 여력은 아직 있고 현금 여력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예, 장 좋아지면 현금 여력이 막 생겨요. 새롭게 자금을 가져오시나요? 그렇죠. 예, 어디서든 갖고 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은 지금 주식계좌에 넣어놓은 돈에서 더 넣고 싶지 않은 거지. 예, 최근에 예탁금이 한 20조 이상 빠졌잖아요. 빠졌죠. 예, 20조가 은행으로 22조 정도가 은행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서 은행으로 가신 거죠, 다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려면 시장이 또 다시 한 8,000포인트 돌파하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게 누가 사줄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보면 맞아요.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떠돌아다니는 글 보면 도대체 뭐 외국인은 계속 팔 거고 기관도 팔 거고 개인도 팔면 떠나고. 예, 그럼 누가 사주냐? 그거 참 되게 그런 이상한 걱정을 왜 하시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그럼 없어져야죠, 사실. 예, 누군가는 사고 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외국인과 일부 기관들이 현금 확보해놨던 부분들을 이제 써야 되는 시기고요. 개인들은 이제 그걸 확인해가면서 쓰겠죠.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은 아니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놓으면 그래서 8,000포인트 얘기한 게 8,000 이상 되면 또 외국인들은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000포인트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여력은 있다. 룸이 많이 비었죠. 주식과가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또 그러면 그때 개인들이 들어오면 팔고 나가겠죠. 이번에 나왔던 그런 패턴과 그럼 좀 비슷해지는 비슷해질 수 거겠네요. 있습니다.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남보다 조금 빨리 사시는 게 그 털리는 상황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묻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루 올랐다고 뭐 너 좀 그렇게 뭐 그러냐 얘기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소극적으로 사라고 말씀드린 네. 게 내가 가진 돈을 현금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에 조금씩은 나눠 사셔서 뭐 내가 10개 사고 싶으면 한두 개 정도 사는 게 지금 정도의 시기다. 만약에 내일 또 빠지면 또 사야 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약간 소극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 분할 매수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들어올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중심으로 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올려주는데 일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또 그 뒤를 이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바통을 이어봐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시장을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비중이 적거나 아니면 한 주도 갖고 계시지 않아서 나는 이제 한번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 소극적으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두 기업 중에 반반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근데 어디를 사야 될까 고민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둘 다 둘 다 좋죠. 같이 네. 가겠죠. 같이 그쵸. 가겠는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한 6대4 정도 비율로 사게 된다면 뭐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아마 지금 ADR 관련돼서 ADR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한 240, 5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근데 180만 원이니까 이게 싸니까 이거 사지 않겠어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네. 7월 29일 되면 일부 주식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물량이 워낙 작아서 이게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해서 차익 거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노린다라고 하면 또 하이닉스도 기회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변동성은 아마 하이닉스가 원래 역사적으로 더 컸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 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분봉 보시면 선물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갈 거면 그래도 이번에 조정이 삼성전자 많이 빠졌지만 네. 하이닉스보다는 조정이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사시는 게 맞고 내가 조금 그래도 반도체에서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도 대형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조금 낫죠. 그러니까 베타가 조금 큰 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게 하이닉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기업 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업마다의 특성,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이 더 잘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작지만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잘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은근히 좀 변동성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선택지로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코스닥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코스닥은 진짜 이제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코스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스닥 시장.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영원히 빠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영원히 빠지는 주식은 없다. 그러면 코스닥도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텐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씩 지난달인가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한 6% 5%씩 막 올라오고 이런 날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빈집됐어요. 코스닥 기업들은.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을 돼야 좋아질 텐데 그 사이에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다 터지고 있죠. 코오롱 티슈진 임상 3상이 반려됐다.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HLB도 먼저 반려가 됐죠. CRL을 받았죠. 거기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지금 프리 NDI, NDA인가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데 상한가 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서류 제출했다는 건데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건데 수령했다는 이유로 그게 약간 좀 모르시고 좀 상한가를 보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의구심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 세 종목이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ETF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바이오가 조금 더 밀리긴 하지만 이제 또 그런 거는 한 하루 이틀 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은 아마 그 코오롱 티슈진 여파 때문에 삼천당 제약과 두 회사가 지금 안 좋은 얘기가 하나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니라는 실망감. 또 하나는 이제 임상 3상 그러니까 그 FDA 심사 자체가 거절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2% 이상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의 전멸입니다. 그죠? 네. 시총 상위 종목이 바이오가 되게 많아요. 네.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섹터 중에서는 이제 파마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화장품 회사들도 좋고 이런 LNC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제 피부 미용 화장품 이런 건 다 좋은데 시총이 적습니다. 이게 그렇죠.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음에 엔터도 그렇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부장조차도 오늘은 조금 약하잖아요. 반도체. 네. 그래서 코스닥이 좋아질 조건은 바이오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소부장이 힘을 좀 보태주면 소부장이 아니면 치고 나가면서 바이오가 힘을 좀 보태주면 사실은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도 또 코스닥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 시장이 조금 안정화돼야 이런 것들도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반등 나올 때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스닥은 지금 본의 아닌 악재가 터진 거죠. 코오롱 티슈진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눌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오늘 이제 악재가 이미 발현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오후장에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낙폭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여러 가지 개별적인 악재성 이슈들로 인해서 특히 바이오 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데 바이오 쪽이 일조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우리가 실적 키워드도 막상 또 코스닥 쪽에서는 딱 내세울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실적주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이라던가 그리고 코스피 중심으로 또 시세가 돌면 어떡하지? 이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뭐 극명하게 갈릴 정도까지 아니고 지금 전 종목을 살펴보면 다 고점 대비 50% 이상을 맞아요. 빠졌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덜 빠져서 30% 40% 빠진 거지 거의 다 40-50% 이상은 다 빠졌습니다. 웬만한 중견 이제 우리가 전력기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고점 대비 45% 주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예, 이제 지금 시장은 심리 때문에 그게 뭐 ETF 때문에 그런 거다 말다 그건 그거 떠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생각보다 반등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워 먹는 장이 좀 있으면 올 것 같다. 좋은데요. 네, 아무거나 사도 한 2, 3 바닥에서 2-30%는 그냥 들 수 있는 시장이 네. 나오죠. 예, 왜냐하면 반토막 난 종목이요. 바닥에서 50% 올라와 봐야 4분의 1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데 수익률로 보면은 뭐 20-30%는 금방 수익 나는 거죠. 네,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0, 9,000 갔을 때만 해도 살 종목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살 종목이 널려 있는데 돈이 없는. 네, 그래서 기회를 좀 잘 보시면 지금 그래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백화점입니다, 완전히. 뭘 사도 올라갈 것 같은. 내가 한두 달만 기다릴 수 있으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과하게 다들 빠졌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죽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코스닥이 무너지는 거는 코스닥은 언제든지 돌아설 때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설 수 있거든요. 심리만 살아나면.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게 펀더멘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펀더가 좋은데도 무너져 버리면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서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좀 조심하시고 코스닥은 조금만 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수급이 한번 붙어주면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장, 이제 앞으로 많이 빠진 만큼 시장에 수급만 잘 붙어준다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기회는 좀 열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지금 주식을 이미 비중을 다 채우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뭐 내가 70-80%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미 손실난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거 기다리는 게 좋겠죠? 네, 현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네. 지금은 뭐 제가 아까 소극적 매수 얘기했는데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뭐 포트폴리오 점검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다 같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종목, 그러니까 쓸데없다라고 좀 그렇고. 뭐 너무 이제 이상한 작은 종목들, 종목에 너무 위험한 종목들. 높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덜어내서 마이너스더라도 덜어내서 좀 우량한 종목으로 좀 옮겨 가시는 게 회복할 때는 더 빠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잘 포트를 짜신 분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죠. 예, 굳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셔야죠. 예,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하시고 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외국인들이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하는데 뭐 10분, 20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서 특별하게 더 큰 악재가 없으면 살아나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주가는 밸류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밸류 자체를 의심해 버리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이제 저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발표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그 키미 K3 관련돼서 보면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사실은 미국 정부가 바로 지금 뭐 이런 관련된 대책을 내놨잖아요. 이게 바로 반응을 미 네. 정부가 백악관이 차단한다. 바로 차단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그러면 야, 돈 없으면 정부라도 빌려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뭐 투자는 좀 이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오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 마음속에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 의문은 좀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주, 다음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온기가 또 확산될 가능성 우리가 좀 천천히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내 포트폴리오에 너무 시총이 작거나 어떤 모멘텀이 명확히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형 실적주로 옮겨가는 전략도 유효하긴 하지만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유 없이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방치가 아닌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기회가 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 여력이 없으셔서 또 걱정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어느 정도 계좌도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간단하게 두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하나오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하나오션은 좋은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미국 관련돼서도 이제는 정말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 기대감도 많이 실릴 만한 소식도 나오고 또 관련돼서 수주 이슈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오션이 거기에 이제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근데 미국으로부터 골든돔 지원선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그게 거의 3조짜리예요. 예, 맞아요. 3조짜리를 계약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뉴스가 나오면 바로 반응할 것 같죠. 요즘은 또 그렇지 네, 않다. 시장은 네. 그 뉴스를 쌓아놓고 있다가 네. 갑자기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장이 꺾였을 때 지금 우리가 약세를 이제 한 4주, 5주 차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면 심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60조짜리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조짜리가 날아가고 3조짜리 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테오젠이 뭐 이제 2조짜리 계약하다가 4,500억짜리 하니까 오히려 매도가 나와버리죠. 예, 없는 게 생겼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실망했다고 팔아버립니다.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60조 그거를 빨리 잊으셔야 되고 시장은 아마 그거를 이제 적립식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도 지금은 충분히 좋은 자리다. 한번 진입해봐도 괜찮은 자리. 여기도 거의 고점 대비 한 44% 가까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런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앤세일 중이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저는 뭐 지금 천천히 뭐 바로 막 엄청 사라 이게 아니라 조선주 중에 하나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오션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마스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하반기에는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또 그 스타트로 골든돔 지원선 그 계약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하나오션도 최근에 이슈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을 고민하셨던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 모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받아가는 부분들 결국 나중에는 이 호재성 이슈들이 쌓여서 반응이 전반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여쭤보면서 파도라는 종목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파두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대표님. 그죠. 실적이 굉장히 점프, 레벨업, 진짜 말 그대로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반응이 크게 없어요. 하나오션과 좀 비슷한 결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 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렇게 빠지는데 파두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적립식으로 쌓아놓고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특혜 상장,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맞아요. 자, 이런 적자 기업을 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막 국회에서까지 불려가서 막 욕먹고 막 이랬었습니다. 네. 거래소 분들 막 욕먹고. 그때 막 매출 3억인가 냈다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런 회사를 상장을 시켰냐고 막 그러면서 난리 네. 쳤는데 제가 그때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니, 기술 특례 상장은 원래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 건 SK 하이닉스였는데 왜 파두한테 뭐라 그러지?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동안 뭐 여론 때문에 거래 정지까지 됐었잖아요. 한동안 그죠? 예. 그러다가 지금 오히려 그 이후에 급등하고 있다가 12만 원대까지 1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뭐라는 회사냐면 SSD 관련된 그 일을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SSD 관련돼서 이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SSD 시장이 커지면 SSD 컨트롤러를 주로 만들고 SSD 완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낸드를 가져다가 SSD를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러도 만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지금 SSD가 엄청 들어가죠. 요즘에 노트북에도 다 SS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앞에 전방 산업은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추천을 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잘 공부를 해 놓으셨다가 이게 효과가 너무 얇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만들어지고 시장의 관심이나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런 기업은 이럴 때 가겠구나라는 걸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이 자리를 잡고 또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되면 그 안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 어디였지라고 하면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추적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 코스닥 쪽 극명하게 갈리고도 있고 또 오늘의 이 상승세가 지속될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투자자 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이런 뭐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한 문장이나 아니면 좀 간단하게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떤 심리 마음가짐 가지셔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생각들 하세요. 사고 팔고가 저는 좀 많은 질문을 받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파냐. 네. 매수 매도의 스킬을 알려달라. 뭐 이렇게 저도 강의 이런 거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술도 되게 다양하고 할 수 있는데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급하게 주가가 올라왔고 또 급하게 빠지니까 다들 마음이 너무 급해졌는데 사실은 주식을 사고 바로바로 뭐 100% 200% 가는 게 이번 시장이 사실 처음 있었던 거예요. 처음이죠. 예. 그러면 시장은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고 참는 것도 그다음에 갖고 있는 물린 종목을 들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근육이니까 계속 좀 이번에는 좀 인내하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된다.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어제 빠지고 오늘 오르고 그저께 빠지고 막 오늘 폭락하고 그 다음날 폭등하고 이게 그럼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가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셔야 이게 어차피 주식 평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가지고 막 이렇게 목매가지고 눈 빠지게 쳐다보면 눈만 나빠져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해내겠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면 되지 주가가 하루에 얼만큼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순간 지나면 다 올라올 놈들은 다 올라오고
예, 안 좋은 기업은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올 기업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아무리 공매도를 쳐도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한번 이번 기회에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걸 겪었잖아요. 우리가 6월 달에 엄청난 고점과 지금의 엄청난 하락을 겪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투자에서 좋은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잃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더 큰 걸 배운 걸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잘 버티면 올라갈 텐데 굳이 부하내동에서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더 화병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는 것도 이제 좀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